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지막 유세가 8시 2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냥 피곤한데 집에 갈까 하다가 또 이제 저희 집사람이 방송국까지 온다고 그래가지고 7시에 방송 끝내고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근처에서 저녁 그냥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8시 20분 맞춰서 한번 저기 청계광장 가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밥 먹고 나니까 한 8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근방에서 한 잔 마실까, 한 잔 때릴까 하면서 청계광장으로 갔는데 이미 8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구경하다가 한 9시까지 구경을 했는데, 8시 정도에 갔더니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최재형 의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해운 그 전 의원이죠. 전 의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정훈 의원도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세 사람이 연설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설하고 또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한번 그 보자 해가지고 최재형 의원님부터 최재형, 이해운, 조정훈 이 순서대로 그 한 말씀씩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래 예정은 8시 20분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한 5, 6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시 한 25분쯤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무슨 말 하나 좀 지켜보자 관심 갖고 딱 지켜봤는데 되게 지쳐 있더라고요. 되게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에 힘이,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으로는 막 이렇게 그 몸에서 이렇게 뭐 야리야리 하지 않습니까? 저같이 좀 퉁퉁하지도 않고 그런 몸에서 어쨌든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이렇게 짜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전 딱 들어가지고요. 좀 짠하다.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9시쯤에 끝났거든요. 이게 왜 9시에 끝나냐면 그 9시까지밖에 마이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 12시 뭐 밤새도록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가 하면 그런 민폐가 되고 또 너무 소란스럽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저녁 9시까지 21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시에 이거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도보로 뭐 이렇게 젊은이들 많은 신촌 뭐 홍대 그쪽으로 도보 유세를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9시까지 한 다음에 아마 뻗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탈이 났나 어쨌든 몸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로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뻗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차 타고 귀가해서 이제 좀 쉬고 있겠죠. 그 다음에 투표는 사전 투표 했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모습을 갖다가 딱 보면서 좀 짠하다, 일단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고,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약속을 지켰다, 그 생각을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번 총선에 과실을 탐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이번 총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불살르겠다, 모든 걸 갖다가 다 소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과실을 탐하지 않은 거는 뭐 이제 그건 뭐 자기가 출마 안 했으니까 그건 뭐 그 약속은 이미 지켜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약속을 못 지켰나? 왜 못 지켰냐? 12시까지 다 태우기로 했는데 9시까지 태우고 이제 더 이상 안 남을 정도로 시간을 갖다가 3시간 좀 땡겼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어제 밤까지 진짜로 뭐 하루도 쉬지 않고 그야말로 밥도 안 먹고, 좀 소고기도 좀 먹지. 그 인천 가가지고 그 계양 그 식당 가서 이재명 대표는 소고기 자셨잖아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몇 점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하지. 제가 보니까 그 앞에 김치찜 시켜놓고 콜라 한 캔 마시고 그냥 일어서도만.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선거 해봤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뭐 반장 선거라도 해봤나? 대학 다닐 때 무슨 학생운동 같은 거 안 했으니까 선거 안 했을 거고, 검사 쭉 했으니까 뭐 검찰총장을 뭐 선거로 뽑나요? 법무부 장관을 뭐 선거로 뽑나요? 검사장 선거로 뽑나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선거인데 진짜
한동훈의 한없이 원희룡의 원없이 한없이 원없이 열심히 한 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비평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것저것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조금 뭐 미숙하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처음 하는 건데 어쨌든 열심히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온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그게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든 아니면 제3당을 지지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어쨌든 열심히는 하는 사람이구나.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겠네. 이런 이미지를 확 심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앞으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하겠죠. 본인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지. 왜냐하면 루비콘 강을 갖다 건넜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갖다가 불사른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되든 안 되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큰 자산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제가 청계천 있는데 또 저를 갖다가 또 알아봐 주시고 막 이렇게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고 손도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막 셀카도 막 그 찍어 주시고 제가 어제 한동훈 놀이 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반겨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 그 방송보다 실물이 더 뭐 잘생겼네 막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어리둥절했어요. 아닐 텐데 그러다가 제가 탁 하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뵌 게 밤이었잖아요. 밤이니까 어둠이 저를 화장을 시켜가지고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흐릿흐릿하고 그냥 어둑어둑하고 뿌옇고 그러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예 대표적으로 마스크를 갖다 딱 쓰고 있으면 그 뭐 웬만하면 다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좀 있었겠구나.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래서 어제 저하고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반겨주시고 또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고생했단 말은 결과와 상관없이 뭐 어쨌든 뭐 우리 애가 삼수했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 작은 애는 재수했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다가 했냐면 뭐 좋은 결과 나오면 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으면 그러면 된 거지. 뭐 열심히도 안 하고 뭐 그러면은 뭐 그 좀 그래도 뭐 그래봤자 뭐 내 새끼니까 뭐 뭐라고 탓할 수도 없지만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다. 뭐 그럼 어떡합니까? 뭐 그러면 뭐 짠하다 그래 뭐 애썼다. 그 다음에 제가 살아보니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평균은 평균이거든요. 어떨 때는 횡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죽어라고 노력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때도 뭐 여러 번 있고 많이 있고 근데 횡재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평균하면 이게 평균 아니겠습니까? 노력한 만큼 되는 게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투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투표하고 있으니까 우르르 뭐 달려가가지고 막 찍으면 진짜 뭐 엄경영 그 엄문호 소장님이 과반수 될 거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던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귀찮다 뭐 그다음에 뭐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 우리 아들은 이재명 같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가지고 막 찍어버리면 그러면 진짜 뭐 200석이 그 달성될 위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한 건 열심히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몇 석을 얻을지와 상관없이 이번 22대 총선의 성과는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번째는 원희룡이에요. 두 번째는 원희룡 후보.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성과는 한동훈과 원희룡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1이라고, 1+1이라고, 하나하고 원하고 1 더하기 1은 2.
아, 1 더하기 1이니까 2네. 어쨌든 그래서 참 그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애썼지만 원희룡 후보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야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 전에 이제 지금 2시 한 15분 정도니까 4시간도 안 남았네요. 3시간 45분이 이제 지나가면은 투표가 종료되고 그 결과로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올 텐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표율이 올라가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국민의힘이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반드시 꼭 투표를 갖다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투표하신 분들은 옆에 그 다른 분들 다 이제 투표를 갖다가 그 꼭 해주시기를 그렇게 그 독려를 갖다가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1년생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34년생이시니까 그 저희 아버지가 옛날 한국 나이로 치면 94세고 우리 어머니는 91세고 그런데 오늘 그 투표하셨어요. 오늘 원래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모시고 간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제 동생하고 재수 씨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그 투표를 갖다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90 넘은 노인네들도 어르신들도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젊으신 분들이 7, 80이분 젊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 비하면 꼭꼭 그 투표를 갖다가 해 주셔야 된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 야당, 진보, 이른바 진보 이쪽이 유리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은 다른 것 같다. 왜 그러느냐? 그 사전투표 이후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들이 확 터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양준혁의 타율이 높아지면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거나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것이다. 양문석, 김준혁 그 이슈가 간단한 이슈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가지고 양문석 후보가 저런 식으로 자영업자인 척하면서 자영업자들이 1억 대출 받기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억이나 대출을 갖다가 받았는데 그것도 온갖 편법으로 그 다음에 그게 범죄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준혁 교수는요. 저런 사람이 교수를 하나? 저는 조금 더 좀 열받는 게 왜 열받습니까? 제가 사학과 나왔잖아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변호사하고 이럴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는 히스토리안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역사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역사가가 어떻게 저렇게 역사라고 하는 진지한 학문을 그렇게 우스갯거리로 만들지? 역사가 저렇게 우스운 건가? 김준영 머릿속엔 그거밖에 안 들었나? 기승전 성인가? 박정희도 성이고 이대생도 성상납이고 퇴계 이황도 성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달인이고 그 다음에 정조도 심지어 이렇게 어린애를 갖다가 건드리는 원빈이 후궁이라고 하지만 12살 13살짜리 어린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불만 있나? 저는 진짜 웃기네. 김한란도 마음에 안 들고 박정희도 마음에 안 들고 그건 제가 이해해요. 그런 사람들 싫어할 테니까 백선엽도 마음에 안 들고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정조 그다음에 퇴계 이황 한국사를 전공했다고 한 사람이 퇴계와 정조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섹스 머신으로 만들어야지 직성이 풀리나?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저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퍼져야 되는데 사전투표 31.28% 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반응을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만약에 저 같으면 사전투표를 갖다가 딱 했는데 어디를 갖다 딱 찍었는데 김준혁 같은 이야기를 딱 들었으면 내가 괜히 찍었네. 내가 저런 이야기 들었으면 다른 사람 찍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전투표는 지나간 거예요. 이미 버스는 빠이빠이 떠났어.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어. 하지만 엎질러지지 않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투표고요. 이제 3시간 반 동안 이 김준혁 등등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투표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투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 이거는 산수를 떠나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전투표가요. 요번에 몇 프로 했습니까?
31.28%를 했어요. 그런데 4년 전에 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가 몇 퍼센트였느냐? 26.69%였어요. 그러면 31.28 빼기 26.69면 뭡니까? 4.59%예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지난 4년 전에 21대보다 요번 22대가 사전투표의 비율이 4.59% 뭐 정확히는 4.59%고 한 약 4.6% 정도가 더 업이 됐어요. 그 PD님 그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시간별로 이렇게 투표율 쭉 올라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떤 거냐. 아, 오늘 투표가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7시 투표율을 보면 21대에서는 2.2%였는데 요번에는 1.8%. 뭐 새벽이니까 의미 없다라고 치고 그다음에 5.1 대 4.2, 0.9. 8.0 대 6.9. 그러면 이게 그 1.1%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11.4 대 10.3은 11%. 그다음에 11시에는 0.8%, 그 다음에 12시에는 0.7%. 조금씩 21대하고 22대하고 조금씩 이게 그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이 지난번 총선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최종 투표율은 얼마가 나올 것이냐. 지난번 21대에서는 66.2%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전 투표율 늘어난 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4.59%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 투표 비율이 그 21대하고 똑같다라고 계산을 하면 70.79%가 나오는 게 그게 이제 그 맞을 건데, 근데 지금 조금 보다시피 사전 투표를 올해는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본 투표가 좀 줄어드는 게 그 비율이 1%라고 그러면 69.79%가 나오는 거고요. 0.8%라고 하면 69.9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한 70% 정도로 그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70%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어찌 됐든지 간에 뭐 그거는 뭐 저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몇 석이다, 어떤 분들은 몇 석이다 이렇게 예측을 갖다가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선거 많이 하고 정치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전국의 구도가 이제 머릿속에 딱딱딱 들어있는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던데, 저야 뭐 우리 동네도 우리 동네는 알겠다. 우리 동네는 누가 될지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투표율이 69%일 때보다 70%일 때보다 71%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